안녕하세요. 인간은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고 하지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삶은 괴로움과 절망의 늪이 아닐까요? 최근 심리학, 정신의학, 간호학, 교육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복 탄력성, 즉 레질리언스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련과 역경, 그리고 실패 등이 주는 좌절감과 무기력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물체마다 탄성이 다르듯이 사람에 따라 시련에 대한 탄성도 다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역경으로 인해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도 강한 회복 탄력성으로 튀어오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고통 뒤에 쾌락이 따르지 않는다면 누가 고통을 참겠는가 등 어려움을 견디면 좋은 세상도 만날 수 있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인생에서 즐거움을 찾거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어렵고 힘든 역경을 이겨내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고진감래, 쓸고 다할진, 달감, 올래. 괴로움이 끝나면 즐거움이 온다는 말입니다. 몽골이 중국을 통치했던 시기, 그러니까 원나라의 일화입니다.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매우 똑똑하고 성실했지만 집이 가난해서 글을 배우지 못하고 농사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글과 학문을 배우고 싶었지만 붓과 종이조차 구하기 어려워 숯을 붓처럼 사용하고 나뭇잎을 종이 삼아서 글 공부를 했습니다. 힘든 일을 하면서도 좋은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을 갖고 틈틈이 공부를 하며 노력한 결과 소녀는 중국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도종이었습니다. 그는 원나라 말 명나라 초의 학자로 영리를 탐하지 않고 청빈하게 살았으며 평생 수백 권의 책을 저술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원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남촌철경록이라는 책은 지금도 당시 원나라의 사회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덧붙여 몽골 민족이 세운 원나라에 대해 잠깐 설명드릴게요. 인천공항에서 3시간 40분 정도 가면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도착합니다. 지리적으로는 이렇게 가까운 나라인데 우리는 몽골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몽골인들은 우리나라를 솔롱고스, 즉 무지개의 나라라고 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매우 호의적으로 대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몽골의 역사를 다 말할 수는 없으므로 태무진이 세운 몽골 제국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06년 태무진은 몽골 고원을 통일하고 아시아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몽골 제국을 건설했으며 44살 때 전 몽골의 칭기스칸으로 추대됩니다. 칭기스칸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칸의 시초입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칭기스칸은 64살 되던 해 서하를 정벌하던 중 전사합니다. 칭기스칸이 대외 정복에 힘을 기울인 시기는 21년밖에 채 되지 않지만 고작 그 정도 기간에 유라시아 대륙의 대부분이 몽골 제국의 영토로 복속됩니다. 이로 인해 몽골 제국은 세계 최대의 제국이 됩니다. 몽골 제국은 불과 20여 년 만에 로마가 400년간 정복한 땅보다 훨씬 넓은 땅을 지배한 것이지요. 칭기스칸은 일생 60여 번의 전투를 치르며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천부적인 군사 전문가였다고 합니다. 이후 손자 쿠빌라이 칸이 금나라와 남송을 멸망시켜 수도를 지금의 베이징으로 옮겨 나라 이름을 원으로 개창하고 초대 황제가 됩니다. 원나라는 1271년부터 97년간 중국 대륙을 통치하였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통치에 도움이 된다면 출신을 따지지 않고 참모로 기용했으며 그 결과 쿠빌라이 정부에는 몽골인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인, 중국인, 위구르인, 티베트인 등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원나라의 수도인 대도, 현재의 베이징입니다. 정치 경제의 센터가 되어 마르코 폴로 등 수많은 서방의 여행자가 방문하고 해상무역이 번성하여 원나라의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렇게 막강했던 원나라도 결국은 쇠퇴와 멸망의 길을 밟을 수밖에 없었지요. 쿠빌라이 칸의 사망과 귀족들의 권력 다툼, 당시 유럽에서 창궐하던 흑사병에 정벌군들이 전염되었으며 일본과 동남아시아 정벌 시도 실패, 그리고 그로 인한 재정 파탄이 원나라 쇠퇴의 시작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하여 대규모 북벌 정책을 단행하자 원나라 황실은 원래의 몽골 지방으로 쫓겨가 북원을 세웠으나 1388년 원나라는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원나라는 수도에 중국식 궁궐을 지었는데 현재 자금성의 자리입니다. 당시의 원나라 수도 전체가 지금의 베이징시 아래에 묻혀 있어 발굴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원나라에는 막내 아들을 불씨를 지키는 자라고 하여 막내 아들에게 가문을 물려주는 말자 상속 전통이 있었으며 이 시기에 도입된 원나라 악기가 해금과 태평소입니다. 당시 한반도는 고려 국민왕태였는데 고려와 원나라와의 관계는 기회가 되면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려와 거란의 관계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를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